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학부모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경험한 예담 글로벌 학교에 대해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학년에 재학 중인 신기현 학생의 어머니 김혜경 집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스크 좀 벗어도 되죠? 어떤 이야기로 우리 아이를 자라온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보냈고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그냥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어쩌면 같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남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사이가 좋아 이렇게 지내는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중학교 그 사춘기를 같이 보내면 내가 쟤하고 분명히 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품에서 좀 떠나보내면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또 학교에 가기를 원해야지 보낼 수 있는 거고 부모의 강요만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또 아이를 살살 또 막 뒷작업을 좀 했죠. 꼬드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모든 삶을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를 조금 더 먹었을 뿐이지 부모라고 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아이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아이한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내 품에서 아이를 좀 떠나보내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예담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일단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됐는데요.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는 7학년부터 다녔거든요. 7학년 그리고 지금은 고1인데 7학년 때 살짝 사춘기가 왔어요. 그나마도 다행인 건 그 일주일간을 학교에서 돌봐주시니까 저랑 덜 부딪혔지 그 일주일 지나고 주말에 왔는데도 저하고 엄청 부딪혀가지고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유체적 키도 크고 이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정복의식이란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엄마보다 키가 크니까 엄마를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살짝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거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안에 또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엄청 예민하게 굴고 그래서 엄청 서운해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춘기를 자기가 그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지내면서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2가 됐죠. 8학년. 그 나태해지는 그 8학년 다 똑같더라고요. 8학년 되니까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담에 온다고 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조금씩 젖어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8학년도 보내고 사건이 많았어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막 장난쳐서 다치기도 하고 무슨 일도 생기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거는요. 아까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온실 속의 하초처럼 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저희 아이를 보내면서 알았는데 아이들이 싸워야 화해하는 법을 배워요.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기르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안아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터득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걸 교육 시간에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끼리 기숙사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24시간 기숙사에서 한 달만 지내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지낼 겁니다. 아마 싸우고 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도 아이들을 많이 못 만나요. 안아주지도 못하는데 가끔씩 가면 저희 아들 친구들이 막 저기서 저를 보면 막 뛰어와요. 반갑다고. 그리고 와서 그 덩치 큰 애들이 막 안기고 막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공경례가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공경례를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벼가 익듯이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게 몸에 배어요. 6년 동안. 그러면 사회에 딱 나갔을 때 우리 일반 학교 애들이 진짜 인사 안 하거든요. 엄마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뭐 거기에 목에다가 막 기부스한 것처럼 인사 대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개 숙이고 저기서 봤어요. 금방 인사했어요. 또 돌아서 마주쳤는데 또 인사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저도 어른이지만 한 번 인사하고 오늘 마주쳤으면 아까 했는데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해요. 그리고 또 마주치면 또 해요. 상대방이 의아해하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신뢰도는 쑥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웃으니까 맑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던 보내지 않던 강릉이니까 요즘 또 강릉이 청정지역이에요.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바람새로 겸사겸사 학교를 한번 쓱 둘러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지 표정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짓으로 아이들이 손님이 왔다고 자 우리 웃자 이러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늘 행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줘요. 선생님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선후배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뭐 큰 거 별건 아니어도 그런 걸 자기네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1이거든요. 8학년 때까지는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9학년이 됐는데 이건 저희 가정사인데 저희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앉아서 기현이에요 이러면서 기현아 엄마 아빠의 사정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아졌어. 물론 여기에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 막 경제적인 여유가 넘쳐서 학교를 보내시는 가정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알뜰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많지만 또 저희도 갑자기 좀 사정이 어려워서 기현아 엄마가 너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한테 엄마 저 그래도 그 학교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보내줘야겠다. 아이가 학교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그 학교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그 이제 중3 어려웠을 무렵에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책상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방학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4달 정도 집에 있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독서실에 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공부하라고 정말 말 안 했거든요. 저희 이제 큰아이 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천방지축해서 제발 좀 공부 좀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큰아이한테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뒤에 든든하게
서 계셔서 아이를 밀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부모의 말은 자식한테 1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누군가의 다른 조언자가 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올해 10학년에 입학했는데 우리 재학했던 친구들 반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반 이렇게 모여서 10학년이 꾸려졌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자, 대학생 친구들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 친구들은 일반 중학 과정을 보내면서 왔는데 자, 일반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너무 놀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선생님하고 저런 대화를 할 수 있지? 와, 선생님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지? 놀랬던 거예요.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리고 3년을 예담에서 다녔던 친구들은 우와, 쟤네들 봐,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 쟤네들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점을 이 친구들이 발견해서 지금 10학년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타임워치 그거를 너나 없이 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공부 작게 한 애들이 영어 단어 150개 외우는 벌칙 막 이런 거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어떤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고백을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웬일인지 집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 가기 전에 저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누구야 너 이왕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네가 가고 싶은 거 지금부터 노력하면 왜 못 가겠니?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학교를 좀 자주 가서 우리 아들 친구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조금 통하는 것도 있고 또 편해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고 엄마가 놀라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아이들을 7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만져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3년, 여기서 3년, 6년 또는 내지 3년을 예담에서 지내고 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힘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담 학교는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각 학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매일처럼 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정말 묵묵히 서 계세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 있어요. 믿음의 학교 예담에 다닌다고 해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흔들릴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부모님들이 정말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예담 안에서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하물며 급식실 선생님까지도 다 한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잘 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이상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고 사랑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소망을 하나님에서 꿈꾸고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 너머의 꿈을 또 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험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예담학교에 보내셔서 후회는 흔들릴 수는 있어.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결등할 수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내길 잘했어 라는 말씀을 꼭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 100만 원, 120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키워주시고 너무 잘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너무 잘 자라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오늘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끝나시고 제가 밖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 강릉에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새벽에 6시에 집에서 나오면서 아이가 엄마 저 깨워주세요. 오늘은 18시간 공부 좀 해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우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한발 오늘 30분 나가고 내일 10분 더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예담 학교 안에서 키워졌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또 자랑할 건 많은데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